네, 개장 전에 시장을 먼저 점검해드리는 또 그리고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코너죠. 네, 바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일단 뉴욕 증시를 살펴보니까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우지수가 약세를 보였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 파월 의장이 잭슨 홀 컨퍼런스로 해서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자산 매입 속도를 적절히 줄이겠다 이런 점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상당 기간 멀었다는 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조건은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기술주의 상승, 시장의 어떤 안도감 이런 쪽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급속도로 되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한때 65% 백신 접종 완료에 따라서 이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싶었는데 다시 한번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부스터샷 60세 이상은 이미 3번 접종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30세 이상도 3번 접종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시점도 얘기가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역시 어떤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 이런 점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좀 시장을 이끌어갔던 전일 우리 시장에서 나타났는데 어떤 그 리오프닝 관련주, 여행주와 호텔주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기술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들은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여전히 성장주가 진행형이다라는 쪽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한쪽에서는 2013년과 같은 그런 시장에 대한 우려감, 그런 점들을 충분히 시장을 고려하면서 파월 의장이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들을 볼 때 한편으로 봐서는 2013년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어떤 파월 의장의 대책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사실 테이퍼링이 금년 말이냐 내년 초냐 이거는 미국의 그렇습니다. 문제고 말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 신흥시장이 흔들거린다고 테이퍼링 할 걸 안 할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작년 2, 4분기 이후 4, 4분기까지 한 3,600억 달러가 신흥국 쪽으로 갔고 그래서 테이퍼링이 실시되면 이 돈들이 들어오게 될 거다 미국으로. 그런다면은 신흥시장에서 발작이 있지 않겠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항상 지금까지 어떤 미국 쪽에서 파티를 먼저 벌이다가 이런 지금 같은 자금의 축소가 네. 일어났을 때는 여지없이 미국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이동하면서 네. 신흥국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흥국,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던데 네. 연초부터 계속 선진국 미국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들. 한 7조 빠져나갔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실에도 그렇고 네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2013년도에도 이제 12월 달에 선언하고 이듬해 1월부터 10월 달까지 네네. 테이퍼링 실시를 하면서 네.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항상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도 그런 점을 일부 우려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때문에 주가가 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을 구체화하는 거는 빨라야 9월 FOMC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제외해 놓고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추가적인 자금들,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만약 빠져나간다면 우리 주가 지수 얼마나 조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에도 최근에 20년 이를 이렇게 많이 팔았던 적이 그렇죠. 처음이랄 정도로 네네. 이제 한국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점들이 지난달에 거의 2달에 걸쳐서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과연 과거에도 어떤 테이퍼링 발표 전에 나오는 모습인가 이런 쪽인데 네. 아무래도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가 일어난다면
추가적인 뭐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점들은 어떤 미국의 어떤 스탠스, 파월의장의 스탠스 이런 모습과 할 때 상승할 때마다 추려되는 건 맞으나 연이은 어떤 그 하락의 어떤 추뢰 이런 점들은 좀 시장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네, 뭐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도 또 계속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특징주들이 또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일 특징주는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건설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공약 사항들도 볼 때도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의 어떤 폭등 이런 점들은 공급의 확대,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떤 수도권의 도시정비 사업, 뭐 수주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관련 미국도 지금 인프라 쪽에 뭐 3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 쪽에도 어떤 그 정부의 정책적인 내용도 그렇고 현재 어떤 부동산 정책상 공급을 늘리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건설주, 특히 이제 도시정비 기반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뭐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들의 상승, 관련주인 시멘트 업종, 페인트 업종 이런 점들이 동시적으로 상승했다는 점들이 특징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쪽입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상승했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조정세를 보이면서 수소차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다음 달 이제 9월이죠. 8일부터 4일간 일산의 킨텍스에서 2021년 수소 모빌리티 쇼가 열리고 이제 수소기업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 선도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이제 그 현대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서 특히 효성그룹의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특히 효성그룹이 그 수소차에 상당히 좀 많이 진출하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두산그룹에도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상하프론테크 같은 전해질 막 쪽에 관련한,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수소차 관련주가 다음 달 어떤 행사를 앞두고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 역시 친환경 쪽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이제 OCI 같은 태양광 관련주가 일주일 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강점은 태양광 하면 상당히 중국 쪽이 상당히 강세인데 역시 한편으로서는 역시 미중의 어떤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쪽에 반사이익을 누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OCI 같은 태양광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CS윈드 같은 풍력 테마, 친환경 쪽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이 시장의 특징적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확산 기대감으로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뭐 정유업체 부각 이런 점들도 쭉쭉 눈에 띄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삼성전자 폴더블폰 흔행 조짐 관련해서 부품주인 힌지의 KH바텍, 그리고 이제 커버랜드 보호필름의 세경하이테크 이런 관련주 쪽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시장에 따라서 한쪽 측면에는 친환경, 그리고 또 한쪽 측면에는 차세대 폴더블폰, 또 한쪽에서는 이제 경기 기대감인 정책 공약주인 건설주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전일 특징주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서 건설주 좀 여쭤볼게요. 건설주 그러면 사실은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뭐 GS나 현대처럼 탄탄한 회사도 있고 또 어느 회사라고 얘기한 그러지만 그렇습니다. 그 좀 부실한 어쨌든 간에 상장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사가 막 늘어나서 호전될 때는 오히려 좀 중소형 건설주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전일 뭐 상승할 때는 일부 뭐 삼부토건 예. 같은 뭐 중소형 건설사가 좀 상승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점유율 이런 쪽은 당연히 이제 뭐 GS건설,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네. 이런 쪽이 가장 안정적으로 전일 상승을 보였는데 상승폭은 뭐 범양건양이라든가 삼부토건 같은 종목이 네. 상승폭은 더 컸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한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쪽을 이제 공략해야 되는 게 이런 쪽인데 네. 뭐 안정적인 테마에서는 아무래도 GS건설이라든가 최근에 이마트 쪽의 어떤 사업 다각화를 통한 뭐 신세계건설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폭은 일부 개별 종목이 크지만 네.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펀더멘탈이 좋은 뭐 시장 흐름인 GS건설 쪽이나 대우건설 쪽 네. 이런 쪽이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룡건설, 범해안건영, 뭐 범해안건영 같은 경우는 뭐 21% 넘는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해줬고요. 삼부토건도 뭐 9% 넘고 KCC건설도 이제 거의 8% 가까이 이렇게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런 건설주들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한편으로는 국제유가 좀 전에도 뭐 변동성 확대되는 정리업체들 얘기를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다 소식으로 좀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지만 내일 또 있을 오펙 플러스 회동 이후에 다시 뭐 하락하거나 이런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확률이 있는데 정리업체 쪽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한쪽에서는 부담감도 분명히 있고요. 정유업종의 상승은 가장 큰 점은 어떤 경기 회복과 가장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아무래도 이동 거리도 많아지고 뭐 자동차 운행 횟수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상승한다 이런 쪽이 가장 탄탄한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뭐 국제 유가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오펙 회의라든가 이런 점들은 중간중간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들은 어떤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경기 회복이 일어난다면 어떤 이동 거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따른 이동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보고 정유업종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달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 위드 코너를 만약에 가면서 이제 이런 점들이 부담이 적고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이제 비춘다면 그때는 가장 무난하게 상승할 쪽이 정유주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소 관련 주 좀 여쭤볼게요. 수소 관련 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성장주 중에 하나로 꼽긴 합니다만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익이 나는 성장주고 또 수소는 지금 현재 이익은 안 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제 기억으로는 수소가 한번 난리를 쳤던 게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있었죠.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그냥 사그러져 버렸는데 어떨까요? 수소주에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폭발 위험성 네네. 그런 정도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대차 중심으로 한 수소차에 상당히 강점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이제 최근에 뭐 수소차 관련주도 최근에 어떤 그 분리막 관련한 상하 프론테크라 이런 것들이 상승을 계속 지속하는 점을 본다면 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그런 점들은 여러 가지 좀 보완점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내용을 한번 해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좀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증시였는데요. 오늘 장도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교롭게 9월 FOMC가 저희 추석 명절 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이 위로 올라가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뭐 아래로 내려가면 여전히 탄탄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뭐 파월 의장의 어떤 내용도로 보게 된다면 분명히 어떤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그 경제를 충분히 보고 하겠다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는 시장의 어떤 안도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윗방향을 상당히 열어놓고 매매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매매하는 전략은 전일 일부 바이오업종들 쪽에서도 뭐 상승세가 뭐 고루고루 나왔다 그런 점들과 함께 수소차 관련주가 나왔다. 그리고 여전히 친환경 쪽에서는 뭐 OCI라든가 CSND 같은 태양광 풍력 업종이 한쪽에서는 치고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 여전히 어떤 세계 경제 흐름인 2차 전지라든가 수소차 이런 친환경 쪽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과연 이런 그 경제 재개가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에 따라서 전일 건설주가 보여줬지만 뭐 정부 정책 스탠스가 상당히 빨라진다면 이런 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건설주가 한 번 더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공격적으로 했다면 금년도에서는 9월 21일 전까지는 박스권을 염두에 둔 트레이딩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나온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그래도 뉴욕증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금융주 쪽으로 이제 추천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미래에셋증권에서 보실 때 수석 매니저님께서는 우리 국내 쪽은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금융주는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금융주는 뭐 단순한 이제 뭐 마진 개선, 뭐 금리 인상 스탠스를 두고 이제 미리 그쪽에서 추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시그널이 이제 뭐 금리 인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은행주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러 싶은데 뭐 틀리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보게 되면 뭐 은행주가 뭐 가장 편안한 매매 전략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큰 수익률은 나오지 않은 걸로 볼 때 네. 수익률 차원에서 접근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친환경 쪽 우선은 네. 이제 뭐 수소차 오히려 이제 최근에 한 달가량 조정을 보이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도 뭐 SDI를 비롯한 에코프로비엠 쪽에서도 다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시그널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최근에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뭐 한올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저가권에서 암을 치료하는 물질들 그래서 한쪽 축에서는 여전히 이제 바이오 쪽을 가져가는 전략 현재로서는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바이오 쪽 이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